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2 3주차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의 필수 문법 정리 시간으로서 반복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반복문에서 포문을 사용해서 많이 처리를 하는데요. 포문을 사용할 때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range를 쓰고 어느 경우에는 range를 쓰지 않는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for 한 다음에 변수가 나오고 in range 또는 in 하고 range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range를 쓸 때는 숫자 범위가 나옵니다. 즉 초기값부터 경계값 그리고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죠. 이거를 명시할 때는 range가 반드시 나오고요. range가 없이 바로 in 하고 나올 때는 뒷부분에 리스트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화면에서는 in range가 나오고 있고요. 100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초기 그 경계 증감이라고 했는데 딸랑 하나만 나온 경우는 초기와 증감이 생략된 경우입니다. 즉 경계값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100 이렇게 경계값만 있을 때는 주로 횟수, 즉 개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이면 이게 100개가 나온다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헬로 월드를 100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들여쓰기 4칸은 기본이고요. 자, 포문에서 조건을 나열한 후에 마지막에 콜론을 찍고 있죠. 그래서 콜론을 클릭해 찍고 엔터키를 쳤을 때 저절로 들여쓰기가 되는 것은 전용 편집기입니다. 메모장처럼 전용 편집기가 아니라 텍스트 편집기를 쓸 때는 4칸을 들여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현재 화면에서는 뾰족한 화살표 모양의 3개가 있는 걸 보니 프롬프트상, 즉 IDL에서 바로 프롬프트에서 작성한 것이고 파일에서 작성한 게 아니죠. 이럴 때는 그 제어를 벗어날 때 엔터키를 한 번 더 쳐주면 들여쓰기를 벗어나서 제어가 끝나는 게 되죠.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볼 때 제가 저번 시간 if문 할 때 보여드렸어요. 실행 결과를 볼 때도 엔터키를 한 번 더 치면 들여쓰기를 벗어나면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왜 100개가 되냐면 생략되어 있는 초기값이 0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0부터 100까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경계값보다 하나 적게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0부터 99. 자, 화면에 보시면 0, 1, 2, 3, 4에서 99까지 써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숫자 100을 주게 되면 0이 초기값이 되고 경계값은 100이지만 하나 적은 99까지만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증감이 생략되어 있죠? 플러스 1이 생략되어 있어서 하나씩 증가되게 됩니다. 이렇게 경계값만 쓰는 경우는 주로 횟수만 나타날 때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for range 써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0부터 시작을 하고 횟수를 줄 때 하나 적게 움직이니까 보통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세는 게 횟수인데 0부터 세고 하나 적게 움직이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세는 횟수만큼 똑같은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for range 아까 봤던 그 예제 그래서 100번이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헬로 워드가 자, 앞에 있는 예제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앞에 있는 예제랑 다른 게 뭐냐면 헬로 워드 출력문을 보세요. 프린트 하고 헬로 워드까지만 있죠. 자, 이 예제는 헬로 워드 쉼표 찍고 i가 들어있습니다. 쉼표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문자와 숫자는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자와 숫자를 플러스로 연결할 수는 없죠. 그리고 숫자로 이렇게 숫자와 문자를 쉼표로 연결할 때는 띄어쓰기가 저절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헬로 워드 띄어쓰기 0, 1, 2, 3,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변화되는 그 i라는 변수가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작점을 같이 넣어 볼까요? for in 하고 range 하고 나서 시작과 끝을 표현하고 있는 예제인데요. 시작을 표현하지 않으면 0부터
시작을 했었지만 시작을 O라고 표현해 놓으면 O부터 시작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2까지로 해서 끝을 표현했을 때 아까 100까지 표현했을 때 99까지 움직였듯이 12라고 표현하면 11까지만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5, 6, 7, 8, 9, 10, 11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증감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증가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감소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감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점을 10으로 잡고 그리고 끝점을 0으로 잡았습니다. 자, 시작을 10으로 잡고 끝을 0으로 잡았으면요. 자, 이거는 마이너스 1씩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헷갈리는 지점이 생겼습니다. 하나씩 빼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 지점이 0이에요. 그럼 0보다는 하나 적게 움직이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 적으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1까지 움직였죠. 왜냐하면 이거는 텀을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10부터 출발을 해서 0이라고 써 있다면 지금 여기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 움직이는 지점에서 하나 적게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이란 뜻이에요. 적다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감소를 하고 있던 증가를 하고 있던 그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서 경계에서 하나 적게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10에서 0으로 오는 도중에 하나 적은 부분은 1이죠. 그래서 1까지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10에서 0까지 올 때 하나씩 줄어들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적게니까 1까지만 오는 겁니다. 따라서 19, 8, 7, 6, 5, 4, 3, 2, 1까지 오는 것입니다. 자, 카운트. 이거는 횟수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0부터 카운트 빼기 1까지 움직입니다. 그래서 3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0부터 카운트 빼기 1이니까 2까지 움직이게 되겠죠. 이게 실제 자격증에서 가끔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우리가 매개 변수로 이렇게 가서 매개 변수가 넘어갈 때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코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지금 포문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함수를 아직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매개 변수 말이 좀 애매한데요. 자, 함수에서 매개 변수로 넘어왔어요. 카운트가. 그러면 그 카운트만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포문에서 이 카운트를 잡을 때 카운트 이대로 잡으시면 안 되죠. 매개 변수로 100이 넘어오면 100만큼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면 카운트 플러스 1로 잡으셔야죠. 100 플러스 1만큼 잡으셔야 제대로 매개 변수 넘어온 만큼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카운트를 넘겨줬을 때 코딩을 해라. 이런 경우에는 for in range 카운트 플러스 1 해주고 나서 코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곳에서 미세하게 답이 틀려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반복문 while을 보겠습니다. while은 초기값이 없이 조건식만 있죠. 자, 이 색깔이 칠해져 있는 박스가 루프가 되겠는데요. 루프 들어오기 전에 반복을 수용하기 위한 초기식은 앞부분에서 처리를 하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부분에 우리 보는 포 같은 경우는 초기,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증감, 이게 반복을 위한 기본 요소가 됐었는데 그 초기값은 미리 하고 들어오고 조건식이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가 참일 때 루프를 돌게 되고 거짓이면 루프를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때 그 증감이란 부분 있죠. 루프를 증가시켜가면서 감소하면서 루프를 끝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증가하고 변화되는, 즉 감소하거나 증가되면서 변화를 시켜주는 변화식이 루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예제를 보면 i는 1, 이게 초기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while 하고 나서 i가 100보다 작을 동안이란 게 조건식이 되겠죠. 그래서 콜론하고 들어가면 들여쓰기가 되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들여쓰기 한 부분이 반복 루프가 되는 것이고요. 이 i 플러스 이퀄 1이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0부터 100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99까지 되겠네요. 0부터 99까지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헬로 워드를 출력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즉 헬로 워드를 100줄
출력하겠네요. 그래서 이 초기식 밑에 보면 써놨죠. 초기식, 조건식, 변화식. 이걸 포문으로 표현한 것처럼 이게 화해문으로도 표현이 가능한데요. 화해문과 포문을 굳이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적용 가능? 그러니까 적절하게 사용하려면 포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몇 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을 때, 즉 3번인지 10번인지 또는 경계 시작 이거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문제를 풀 때는 포문이 좋습니다. 그러나 화해문처럼 화해문은 몇 번을 실행할지 애매할 때 쓰기가 좋습니다. 현재 100번을 출력해라 이런 거는 포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입력을 했는데 그 입력한 것만큼만 할 때라든지 그 입력한 것이 얼마만큼이 될지 모르고 또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상황이 참이 될 때까지 또는 그 상황이 거짓이 될 때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상황이 거짓이 되거나 그 상황이 참이 되려면 도대체 몇 번을 반복해야 될지 알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화해를 쓰는 겁니다. 포문 같은 경우는 몇 번을 해야 되는지 횟수를 하나씩 세면서 가는 경우가 좋고, 화일은 참이냐 거짓이나 그 상황 판단만으로 반복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유리한 문장이라는 거죠. 자, 포문에서 했던 것처럼 아이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요. 포문하고는 다르게 명확하게 조건식에서 해준 대로 움직입니다. 자, 아이가 100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화요일이 이 문장의 참일 동안은 계속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100보다 작거나 같다 했는데도 하나 적게 움직이나요? 아니요. 100까지 움직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1부터 했기 때문에 1부터 움직이게 되겠죠. 플러스 1식이니까 하나씩 증가되게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 증가되는 변화식이 되다 보니 하나씩 줄겠는데요. 자, 100부터 움직입니다. 그리고 0보다 크다가 참일 동안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0이 되면 나가버리니까 0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1까지 움직이게 되겠죠. 카운트라는 것을 입력을 받아서 자,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는 숫자로서, 즉 비교 연산자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려면 숫자로서가 의미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입력을 받은 후에 int 함수로 덮어 씌운 거 잊지 마세요. 자, int 함수는 입력 함수인데 그 문자를 되돌려 줍니다. 따라서 문자는 계산에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int로 함수를 씌워서 카운트를 정수로 만들어 준 겁니다. int 함수는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을 정수로 바꾸어 줘서 리턴하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카운트가 정수가 돼서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카운트보다 작을 때까지 작을 동안 수행되는 거고요. 그러면 카운트가 작을 동안 자, 퍼센트 나왔습니다. 퍼센트 %d 우리가 C 언어나 자바에서 봤던 그러한 형식 문자열인데요. 이게 가능한데 자바하고 C에서 봤던 형식 문자열과 비슷하긴 하지만 퍼센트는 똑같지만 쓰는 문법은 다릅니다. 여기에 쉼표를 찍지 않습니다. 자, 따옴표로 묶어서 형식 지정. 따옴표 안에 있는 것은 화면에 그대로 나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만나면 뒤로 가서 변수를 찾아서 출력하는데 C 언어나 자바 같은 경우는 따옴표 뒤에 쉼표를 찍었었죠. 근데 여기서는 쉼표를 찍지 않고요. 그리고 C 언어나 자바 같은 경우에는 뒤에 부분엔 퍼센트를 찍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양쪽 다 퍼센트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퍼센트끼리 쌍을 이루어서 대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쉼표 절대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볼 때는 맞아 보이지만 본인이 타이핑할 때 분명히 여기 쉼표를 찍게 될 겁니다. 이런 문장 간혹 나오니까 유심히 잘 봐두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초기값을 받은 다음에 초기값만큼 출력하는 그런 문장도 지금 나오고 있죠. 자, 반복의 수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주로 이제 화일문의 진정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i가 0이고요.
i가 3이 아니면, 즉 i가 3이 아닐 동안 반복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i는 0이기 때문에 참이 돼서 무조건 수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i 값이 여기서 변화되고 있죠. 자, 랜덤에서 랜덤 인트는, 지금 랜덤이란 것은 무작위 수를 발생하는 건데 0에서 9 사이의 무작위 정수를, 랜덤 인트니까 무작위 수를 발생해서 i를 변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작위 수가 무엇인지 한번 출력을 해준 후에 다시 루프를 돌게 되는데, 이때 그 무작위 수가 0인지를 검사를 해서 0이면, 아니 3인지를 검사하겠죠. 죄송합니다. 3인지를 검사해서 3이면 루프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이 아니면 또 다시 랜덤을 만들어서 출력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랜덤이기 때문에 몇 번 만에 3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포문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화일문을 이용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이용할 때 포문처럼 횟수가 좀 명확하게 표시가 가능한 것은 포문이 좋고, 화일문도 그 명확하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것도 화일문으로 사용 가능합니다만, 화일문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반복 횟수가 명확하게 표시하기 힘든 이런 경우에 보다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자, 브레이크로 반복문을 끝내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무한 루프를 보는 방법. 자, 보세요. 자, while하고 true라고 썼습니다. 자, 이때 true를 쓰실 때 소문자로만 true를 쓰시면 불 방식이 아닙니다. 자, 불 값이라고 해서 BOOL, 불 타입이 있죠. 그래서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타입이 있는데요. 앞에를 반드시 대문자로 써주시면서 false, true 이렇게 써주시면 참, 거짓을 나타내는 값이 됩니다. 지금 이거는 true라고 써주셨는데, 여기 써 있는데요. 이것은 참이 됩니다. 그러면 참이면 항상 이 루프가 계속 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무한 루프라는 말을 쓰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루프 안에서 루프를 중단할 수 있는 문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면 루프를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if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가 100일 경우에는 그만하시오 라는 문장이 되는데요. if i가 100하고 같다. 그러면 브레이크 문장을 써서 이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브레이크 문장은 반복문을 중단시켜주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문하고는 다르게 컨티뉴문은요, 반복문을 약간 중단은 하지만 완전히 중단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블럭에서 수행해야 될 문장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블럭에서, 즉 반복의 초기로 돌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포문이든 화일문이든 역할은 똑같고요. 반복에서 더 이상, 여기 지금 포문의 같은 경우는 이 프린트 문장을 수행하지 않고 바로 포문으로 다시 올라가서 증감을 해버립니다. 자, 아래쪽에 화일문 같은 경우는 컨티뉴를 만나면 이 프린트문을 수행하지 않고 바로 반복으로 올라가서 여기 증감이 이루어졌던 어떤 검사를 다시 하겠죠. 그래서 다시 반복을 돌아버리는 거죠. 이 컨티뉴와 브레이크에 관련된 거는 간혹가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특히 수정하는 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자, 예제 보겠습니다. 반복할 횟수를 입력하세요 해서, 자, 인풋에서 입력을 받고 인트로 씌운 걸 보면 이 count라는 변수는 정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하겠구나, 이렇게 감을 잡고 갈 수 있고요. int i를 지금 1로 초기화하고, 이건 정확히 말하면 초기화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선언적 언어에서는 선언을 하면서 값을 주는 걸 초기화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선언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인터프리터 언어니까. 그래서 값을 대입을, 처음에 나오는 대입을 우리가 이제 보통 초기화라고도 합니다. 자, while true에서 무한 루프에 들어갔습니다. 이 안에서 count 값하고 i 값이 동일한 경우에 이 while문을 탈출하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복할 횟수를 입력하세요 해서 반복할 횟수 카운트 입력을 받고, 자, for in range에서 1부터 카운트 플러스 1까지. 자, 여기 유념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입력으로 처리했지만 보통 시험 볼 때는 매개 변수로 카운트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반복할 횟수만큼의 카운트로 넘어올 때 우리가 포문에서 그 횟수만큼 반복을 시켜줘야 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카운트 플러스 1로. 예,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복할 횟수만큼 할 때는 카운트까지 하시면 틀립니다. 왜? 항상 여기에 명시된 숫자보다 하나 적게 반복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대로 카운트만큼 반복을 하려면 반드시 카운트 플러스 1이라고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자, if에서 조건식 보겠습니다. 이거 에우치라고 제가 그랬죠. 어떤 수가 아이가 아이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하고 같다, 같지 않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홀짝을 검사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라고 그랬죠. 짝수인지를 검사하는 것은 2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게 정의라고 했고요. 나누어 떨어진다, 2의 배수다. 이거를 검사하는 것은 나머지 연산자와 0 같다 또는 아니다. 이렇게 검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하고 같지 않은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짝수인가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홀수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게 같다인가요? 물어보면 0하고 같다는 것은 나머지가 0이면 짝수가 되겠죠. 근데 같지 않은가요? 그러면 홀수인가요? 라는 걸 물어보는 것이 됩니다. 그럼 홀수일 때는 컨티뉴를 만나니까 다시 올라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프린팅을 하지 않고 가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홀수는 찍지 않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짝수만 출력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네요. 기출문제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이름이 들어있는 명단에서 이름이 J 또는 K가 들어있는 학생의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임스에는 J가 들어있으며 잭에는 J와 K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를 셀 때 제임스에서 J가 들어있으니까 1명, 잭에는 J가 K가 들어있으면 2명, 3명 이렇게 세야 되나요? 아니죠. 잭에는 J와 K가 들어있지만 잭은 1명이잖아요. 그래서 제임스 1명, 잭 2명 이렇게 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셀 때 잭이라는 걸 검사할 때 J가 발견되면 K까지는 검사할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그거를 유심히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학생들의 이름이 들어있는 리스트, 네임 리스트가 매개 변수로 주어졌을 때 이름에 J나 K가 들어가는 학생의 수를 세서 반환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코드 일부분이 잘못되어 있어서 몇몇 입력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거는 제대로 동작하기도 하고 어떤 거에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주어진 코드에서 한 줄만 변경하며 해서 모든 입력에 대해 올바르게 동작하도록 수정하세요. 자, 매개 변수는 name 리스트가 들어지고요. name 리스트는 1개 이상 10개 이하니까 이름이 1개 이상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이름은 알파벳 소문자만 있다고 하고요. 알파벳 소문자가 1개 이상은 반드시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이름이 중복되지는 않답니다. 자, 솔루션 함수의 이름에 J 또는 K가 들어있는 그 학생의 수를 반환해 주세요. 자, J 또는 K입니다. J와 K가 아니죠. J와 K라고 한다면 J도 들어있어야 되고 K도 들어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 J나 K라는 뜻은 J가 들어있어도 되고 K가 들어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K가 들어있으면 그 뒤에가 J가 있더라도 2명이 되는 건 아니죠. 이름 하나에는 무조건 1명이 돼야 됩니다. 자, 예제를 보면 앞에 제임스에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짜야 되는데요. 이거 리스트를 반복으로 검사를 할 때, 자, 리스트를 하나씩 검사해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포문을 이용해서 검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포문에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받아서 검사하면 되는데요. 이거를 네 개를 받아서 각각 하나에서 또 하나씩 문자를 쪼개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중 포문을 이용하는 게 좋겠고요. 자, 첫 번째 포문 이용할 때, 두 번째 포문 이용할 때 해서 네 번째까지 포문을 이용해서 다 검사를 하고, 자, 하나씩 쪼개면서 할 때 첫 번째 거 죄의를 발견하면 그 다음은 검사할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 계속해서 K라도 나오게 되면 또 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의를 발견한 순간 한 명 추가요 이렇게 세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 명 추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렇게 L 없고요. U 없고 K를 발견하는 순간 두 명째 추가요 한 명 또 세줘야 되죠. 그 다음 셀 필요 없고요. O, L 여기는 J, K가 다 없습니다. 그다음 J 발견하는 순간 3명이요 세고 나서 더 이상 안 세야 되죠. K 때 또 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총 3명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이 코드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불러왔습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 교육 자료에 자료에서 실습 자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PDF 자료하고 강의 자료를 같이 올려드리는데 강의 자료 칸에는 첨부 파일을 하나밖에 못 올립니다. 그래서 PDF 하나 올리고 그리고 자료의 실습 자료 칸에 제가 예제 파일 이 파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하면 4가 나옵니다. 근데 3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에러는 없고요. 따라서 이걸 제대로 나올 수 있게 수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초에 마음먹었던 그대로 돌고 있는지 한번 손으로 눈으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걸 시험 보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리스트가 넘어갑니다. 자, answer가 0으로 초기화됩니다. 근데 return이 answer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answer가 몇 명인지를 알아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answer가 return이 되니까 휴 받아서 프린트할 때 이 넷을 프린트 하잖아요. 그러면 넷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솔루션 함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수의 결과는 return이니까 결론은 answer 값을 출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answer가 사람의 개수를 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딘가에는 answer가 플러스가 하나씩 되고 있는 지점이 있겠죠. 그게 바로 여기죠. 그래서 이 품문이 참일 때 한 사람, 두 사람 세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봐볼까요? 포문이 반복문이 두 번 돌아야 되는 게 맞다고 그랬습니다. 리스트에 있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반복하는 문장이 되겠고요. 자,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문장을 그 글자 하나씩을 보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네임 리스트가 들어오면 그 사람 중에서 하나, 둘, 셋 사람의 이름을 가져다가 이 변수에다 담습니다. 보통 I, J, K로만 변수 이름을 하다 보니 생소하게 보이죠. 근데 이게 세련된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임 리스트라는 곳에서 하나를 가져다가 저장하는데 그 저장이 I라고 하지 말고 네임 리스트에는 네임이 들어있죠. 그래서 네임이라는 변수 이름을 쓰게 되면 좀 세련돼 보이죠. 따라서 네임에서 한 글자씩을 검사하려면 네임에서 한 글자씩을 빼와서 n에 담는 겁니다. 이때는 range란 걸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네임도 리스트입니다. 왜 리스트냐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문자열이죠. 네임은. 정확히 말하면 문자열이죠. 근데 문자열 또한 0번 방부터 움직이는 배열처럼 움직이는 거라서 이렇게 포문을 쓸 때 range를 쓰지 않습니다. 자, 네임 리스트는 명확하게 리스트입니다. 근데 리스트 안에는 문자열이 들어있습니다. 네임이 들어있는 거죠. 문자열 또한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레인지를 쓰지 않고 반복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문자열은 앞글자 하나씩을 떼서 n에 담아서 반복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 네임에 있는 문자가 다 끝날 때까지. 자, 첫 문자부터 검사를 할 때 판단문을 이용해서 검사하겠습니다. if n이 j라는 글자. 자, 이때 글자 하나와 같냐 물어보고 있죠? or and가 아닙니다. n이 k하고도 같냐. 그래서 j이거나 k이면 한 사람을 더해 줍니다. 그리고 continue를 했네요. 자, continue를 한다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바로 상위에 있는 반복문 초기로 간다고 그랬죠?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로 가면 안 되죠. 어차피 continue 있으나 없으나 뒤에 수행할 문장은 더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로 갔을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또
그 다음 이게 죄기였으면 죄 가지고 검사하고 A 가지고 검사하고 계속 가실 판이에요. 여기로 갈 게 아니라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즉 죄기에서 죄를 발견했어요. 참이니까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참일 때 컨티뉴가 수행되겠죠. 그러면 그 학생 거 이름은 더 이상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한 학생 이름이에요. 이만큼이.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요? 다음 학생으로 넘어가야겠죠. 여기가 다음 학생 걸 제어를 하죠. 자, 이 안쪽에 있는 포문은 한 학생의 이름을 한 글자 한 글자씩 보는 것이고요. 이 밖에 있는 포문은 다음 학생, 그 다음 학생 이름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컨티뉴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다음 학생은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근처에 있는 포문에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포문을 나가버려야죠. 그래야지 이 밖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컨티뉴가 아니라 브레이크가 돼야 되죠. 한 번 한 학생인지 두 번째 학생인지 세버렸잖아요. 그러면 아까 죄기라는 건 경우는 어때요? J가 있고 K까지 셀 필요가 없죠. 한 학생에서 J와 K가 다 들어있으면 두 명으로 세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죄기 두 명으로 세져서 네 명이 된 거예요. 이 죄기 두 번 세져가지고 네 명이 된 거라고요. J를 셌으면 K까지는 안 세고 그만 포기하고 다음 학생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포문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학생 걸로 넘어가게끔. 그래서 브레이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실제 기출문제예요. 시험제 나왔다는 거죠. 자, 제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3명 제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수정하고 다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시험 보실 때요. 자, 기출문제 답안은 그래서 브레이크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차시는 마치고 다음 차시에서는 그 리스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실제 파이썬에서 특히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는 리스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문자열과 리스트 간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함수 중에서도 리스트와 문자열에 관련된 함수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